에 대해서 할 건 없는데 우리가 일단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확률이랑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제 뭐 용어들 그죠? 뭐 시행이라든가 이제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용어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하고 여기 마플에는 네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확률 자체가 유형이 엄청 많아서 뭐 덧셈 정리도 있고 그죠? 뭐 여사건 뭐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유형이 엄청 많아. 이 조건부확률까지 확률이 내용이 제일 많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엄청 많아요. 다양한 문제들이 되게 많고 여기 이제 아마 기말고사 범위가 확률부터 아마 조건부 확률까지 이렇게 아마 범위가 될 건데 뭐 한번 천천히 뭐 시간은 좀 많으니까 두 단원밖에 안 돼서 시간은 많으니까 이제 천천히 한번 풀어보면서 내용 정리하고 좀 이렇게 진행을 좀 할게요. 여기서 이제 좀 기말고사 파트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조건부 확률. 뭐 조건부 확률이 조금 이제 너네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파트니까 거기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올 거. 음.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유형을 보면은 이제 시행이랑 사건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시행이랑 사건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용어 정리를 하는 건데 이제 시행이라는 거는 뭐 행동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사위를 던진다, 뭐 동전을 던진다, 뭐 또 뭐 있어요? 뭐 승부차기를 한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냥 시행이 되는. 자 그럼 시행을 우리가 함으로써 이제 뭐가 발생이 되냐면 이제 사건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시행의 결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진다. 근데 그건 시행인데 이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제 3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말하여라. 그럼 이런 게 이제 사건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데 표본 공간이라는 건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이제 전체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사위를 던진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1, 2, 3, 4, 5, 6이지? 맞아? 1, 2, 3, 4, 5, 6이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야. 표본 공간이라는 건 이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거를 우리가 S라고 사용을 해. 자, 여기서 이제 사건이라는 거는 이 표본 공간을 넘어가서는 안 되죠.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제 7의 배수가 나온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라는 거는 이제 무조건 이 S의 부분 집합임을 이제 명시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부분 집합 중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뭐 7이 나온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 항상 전체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라는 건 이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우리가 A 사건을 뭐 예를 들어서 3의 약수가 나온다. 그럼 1,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지. 자, 뭐 B 사건을 뭐 짝수가 나온다. 그럼 2, 4, 6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 됐어? 전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라는 거는 근원 사건이라는 건 이런 거야. 표본 공간의 이제 부분 집합들 사건이긴 사건인데 한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사건이다. 자, 약간 이런 거죠. 뭐 C는 이제 주사위를 전체 던지는데 C는 6의 약수의 눈이 6이 나온다. 그럼 이제 6분의 1 아니야? 그럼 이제 얘가 6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하나밖에 없죠. 그죠? 이런 게 이제 근원 사건이야. 뭐 1이 나온다? 뭐 1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근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용어들을 이제 왜 아셔야 되냐면 이제 근원 사건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에서 근원 사건이 나오면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죠?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배반 사건이라는 거, 여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뭐 여사건은 이미 알죠, 그지? 여사건은 뭐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률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이제 용어가 이제 배반 사건이라는 건데 이 배반 사건은 이제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그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반 사건은 뭐지? 공통 부분이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공통 부분이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 교집합, B가 이제 공집합인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확률로 따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확률로 따지면
확률로 따지면 이제 얘가 0이 되는 거. 그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반 사건에 대한 문제가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제 엄청 많이 나올 거고, 이제 배반 사건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뭐 11번이랑 12번은 이제 너무 간단한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3, 14번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13, 14번.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배반에 관련돼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번 읽어보면 이제 표본 공간 1부터 8까지의 세 사건 A, B, C에 대해서 이제 A는 6의 약수래요. 그러면은 A는 이제 6의 약수. 6의 약수니까 이제 1, 2, 3, 6이다.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사건은 이제 2, 3, 7이다. 2, 3, 7.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C라는 거를 이제 구할 건데 이제 선생님이 그랬죠. 사건이라는 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해서 절대 표본 공간을 넘어가서는 안 돼. 전체를 넘어가서 안 돼요. 그러니까 뭐 C 안에 막 9 이딴 게 들어가면서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C라는 게 A와 B와 모두 배반 사건이래. 그러니까 배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공통 부분이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C라는 거는 1이랑 2랑 3이랑 6은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2, 3, 7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7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C라는 거는 이제 뭘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4랑 5랑 이제 8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세 개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2의 세제곱계 이제 8개가 되는 거죠. 8개. 맞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원소의 합의 최대값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뭐 얘네들이 다 들어갈 때가 이제 최대겠지? 맞지? 세 개가 다 들어갈 때.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답은 이제 17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만 좀 파악하면 이게 어떤 문제랑 똑같아요? 예, 집합 문제랑 똑같지, 그지? 뭐 원소의 개수, 뭐 서로소인 거 찾는 거, 그지? 그러니까 배반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집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예, 서로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소. 서로소의 의미는 알지? 공통 부분이 없는 거, 그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서로소라고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14번 한번 풀어볼까? 14번. 14번 한번 풀어봅시다. 그지?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배반 사건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전체 이제 근원 사건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배반이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야겠죠, 맞지?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요런 힌트들도 이제 나와 있는데 조건들도. 이제 P, B가 0보다 크다. 그럼 B는 일단 공집합은 아니라는 거야. 그지? 맞죠? B는 일단 이제 공집합은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PA가 PB보다 이제 크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경우의 수가 더 많다는 소리니까, 확률이. 일단은 이제 B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이제 A의 원소의 개수가 이제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공집합은 아니고 이제 원소의 개수가 얘보다는 이제 커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B가 예를 들어서 원소의 개수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원소 개수로. 예를 들어 B가 하나였다. 그럼 얘는 이제 4개가 될 수 있죠. 최대 4개가 될 수 있지. 얘가 하나였다. 그럼 얘는 3개가 될 수 있고, 얘 하나였다. 2개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한 개 한 개는 안 되네. 그지?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2개면 어떻게 되지? 2개면 이제 3개까지 될 수 있고, 이게 끝이죠. 그지? 만약에 얘가 3개가 됐을 때 여기서부터는 또 안 된단 말이야. B의 원소의 개수가 나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요 경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자, 그럼 B가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가 이제 몇 가지가 나올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잖아, 그지? 이제 전체가 이제 1, 2, 3, 4, 5인데, 1, 2, 3, 4, 5인데, 이거를 이제 B 집합과 A 집합인데, 요거를 이렇게 나눠봐라. 어떻게? 한 개, 4개로 한번 나눠봐라. 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맞죠?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죠?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 맞죠? 어떻게 5가지가 나와? 이제 5C1 이렇게 이제 5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5가지. 5개.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5개 중에 하나를 이제 B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4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이제 A에 넣어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20개가 나옵니다. 20개. 자, 여기는 이제 5개 중에 하나 골라주고요. 4개 중에 이제 2개 골라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30개가 나오게, 30개. 맞아요? 여기서는 이제 몇 개가 나오죠? 5개 중에 2개만 골라주고 나머지는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되겠네. 그지? 여기 10개가 나옵니다. 10개. 어이? 그럼 65개 아니에요? 65개? 둘 다 틀렸어. 그지? 65개.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그 경우의 수 예전에 할 때, 내가 경우의 수 할 때 이제 어떻게 했어, 얘들아? 이거 이제 어떤 내용이지? 우리 이거 경우의 수 할 때 이거 어떤 내용이야? 지금 선생님이 한 이제 경우의 수를 막 구하는 과정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한 게 이제 뭐죠? 분할. 선생님이 조 나누는 거 맞지? 분할. 이거 엄청 많이 쓰인다고 했지. 이거 진짜 경우의 수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나눌 때 사용하는 거 분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네. 그지? 됐어? 자, 지금 여기까지 이제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용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봤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형 2번부터는 이제 확률에 관련된 실제 이제 확률 값을 구하는 이제 문제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제 순열을 이용하는 거, 이제 뭐 조합을 이용하는 거, 원순열 이용하는 거,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한 확률,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다양한 이제 유형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대략적인 흐름을 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좀 대략적인 흐름을.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배운 내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3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3가지의 확률을 배우게 될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수학적 확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확률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하적 확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기하적 확률. 기하적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에 관련된 거예요? 도형에 관련된 내용이겠지?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통계적 확률을 배울 겁니다.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내용이야. 예를 들면 자, 한 10,000개의 분필이 있어, 얘들아. 10,000개의 분필이 있는데 분필을 쓰다 보니까 이 중에서 한 100개가 부러졌어. 그러면 이제 분필이 부러질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 10,000분의 100이 되겠지. 그치? 1%가 돼요. 1%. 우리가 이제 보통 1%라고 안 쓰고 이제 100분의 1이라고 쓰죠. 자, 100분의 1이라고 쓰는데 이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야.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이제 기하적 확률은 이제 도형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거는 이제 뒤쪽 가서 보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뭐를 비교해 주셔야 되냐면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과 이제 통계적 확률을 비교를 할 거야. 통계적 확률은 이제 방금 예를 들었고, 우리가 이제 많이 구하게 되는 이제 앞으로 엄청 많이 하게 되는 이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뭐죠?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지. 이걸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수학적 확률을 이제 구하는 뭐 몇십 개의 유형이 나올 텐데, 그지?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건 뭐야? 경우의 수만 잘 구하면 돼. 그러면 이제 끝납니다. 결국엔 똑같이 경우의 수로 들어가는 거지. 자,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거를 좀 비교를 해주고 싶을 것 같아. 자, 우리 수학적 확률이 정확할까요? 통계적 확률이 정확할까요? 수학적 확률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교과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을 거야. 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을 거야. 자, 통계적 확률에서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이제 몇 번을 했냐 이 소리잖아. 그치? 맞지? 통계적 확률에서 이제 이렇게 할게. 이제 시행 횟수가 많을수록, 시행 횟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10,000개를 막 써봐.
10만 개를 써봐, 100만 개를 써봐, 1000만 개를 써봐. 그러니까 어쨌든 부러질 확률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10,000개 썼을 때가 정확한 거야? 아니면은 10만 개 썼을 때가 정확한 거야? 당연히 10만 개 썼을 때가 훨씬 더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많을수록, 시행 횟수를 많이 할수록 확률은 어떻게 된다?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보다 좀 덜 정확한데 실제로 이제 시행 횟수가 굉장히 많을수록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어떤 법칙이라고 하냐면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수의 법칙. 자,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는 뭔가 많이 할수록 좀 더 정확하게 진다. 뭐 이런 의미예요. 알고 있으세요? 알겠죠? 통계적 확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이제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이제 사실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게 전혀 없어요. 사실 너네들이 이제 그냥 내가 웬만하면 이제 저번 주 시험 끝났을 때 오늘 올 때까지 수학적 확률 다 풀어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또 시험 끝나서 뭐 시키면은 또 뭐라 하니까 그지? 피드백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고 우리 그러면은 한번 이제 사실 뭐 대표용 문제 너무 쉽잖아, 그지? 너무 쉬우니까 우리 터프 좀 많이 나오는 이 터프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들을 한 몇 개 유형 정도만 한번 이제 풀어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문제 풀고 한번 피드백을 한번 해보자. 뭐 푸냐면 터프. 자, 처음에는 좀 쉬운 걸로 가죠. 이제 419번이랑 자, 유형당 하나씩 이제 풀 건데 두 번째는 없어. 424번. 네. 424번. 429번. 다섯 개씩 한번 끊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44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열, 배열까지 우리 451번. 자, 딱 이 5문제를 한번 풀고 우리 한번 피드백을 한번 해봅시다. 5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419번부터 볼까? 419번부터. 자, 419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2번 던져서 이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할 때 이렇게 0일 확률을 골라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이제 A와 이제 B라는 거는 이제 1부터 6까지밖에 안 되죠. 그지? 주사위 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36개 맞아? 36개고 우리가 여기서 이게 0이 되는 거. 요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제 i의 거듭 제곱을 한번 살펴보면 i랑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1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죠. 맞아요? 이게 i의 1제곱이고 얘가 i의 제곱이고 얘가 i의 세제곱이고 얘가 i의 4제곱 얘가 i의 5제곱이고 얘가 i의 6제곱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6제곱까지밖에 안 나오겠지? a, b가 최대가 6이니까 자, 그럼 얘네들이 더해서 0이 되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i 더하기 마이너스 i일 경우 맞지? 두 번째는 이제 1이랑 마이너스 1일 경우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에서 a랑 b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럼 i가 나오려면 이제 뭐뭐 돼야 되니? 여기서?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1이랑 5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i가 되는 거는 몇 가지 있죠? 하나밖에 없죠. 3? 하나밖에 없어. 근데 얘네들이 자리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2까지 곱하면 총 4가지의 순서성이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럼 1이랑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1이 되려면은 이제 몇 가지가 돼? 한 가지밖에 없거든. 한 가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제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 근데 A, B랑 또 순서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네 가지가 됩니다. 맞지? 그래서 여기 이제 8이고 이제 답은 이제 9분의 2가 되는 거죠. 맞았어? 맞았어? 뭐하냐? 아니 저 거의 곱했어. 뭐해? 아니 6일 때를 마이너스 안 가고 있어. 야, 그러니까 계속 실수하는 거야 시험에서. 자, 또 질문 뭐 했었? 그 다음 뭐 했었지? 424번이었나? 맞지? 선생님이 경우의 수를 잘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경우를 무조건 잘 나눠야 된다. 자, 424번 볼게요. 1부터 10까지 이제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주스에 관해서 M이라고 할 때 얘 만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제 M 값이라는 거는 1부터 10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맞아요? 1부터 10까지밖에 안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뭐 이 그래프를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지? 얘 한번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이제 고쳐볼게요. 이제 y는 이제 마이너스를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5x가 되고 이제 반의 제곱이기 때문에 4분의 25가 나오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그리고 얘네들 이제 4분의 뭐 7 뭐 이렇게 되겠죠? 맞죠? 1, 7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꼭지점이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2분의 5, 이제 7이 되고 이제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x축이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거 뭐 되게 쉬운데 아니 얘가 y는 m이 만나려면 일단은 y가 1이랑 또 만나죠. 1이랑 2랑 만나고 3이랑 만나고 7까지 만나는데 8부터는 안 만나잖아. 그럼 뭐 10분의 7 아닙니까? 10분 뭐야? 무슨 일이죠? 4분의 22? 4분의 21이네. 22네 22. 왜 또 보고 있냐? 실수했으면 선생님이 실수했으면은 좀 예, 4분의 22. 그럼 이제 5까지만 되고 6부터는 안 되네. 그지? 6부터는 안 되네. 그지? 그럼 10개 중에 5개밖에 안 되니까 답은 2분의 1이 되겠네. 2분의 1. 이건 맞았어? 계산 실수. 진짜 미쳤네. 왜 제정신이냐? 429. 이것도 터프죠. 이것도 이제 뭐 그림을 그려오면 뭐 어렵지 않게 이제 풀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전체의 경우 36까지인 건 아실 거고요. 맞지? 36까지인 건 아실 거고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으면 일단 죄악이다. 응? 2차 함수가 나왔고 얘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자 어떻게 돼요? 이제 근이 이제 2랑 5일 겁니다. 2랑 5고 이제 이렇게 이제 위로 볼록한 이제 그래프가 돼요. 근데 어차피 한 개 줄 사이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제 1, 2, 3, 4, 5, 6까지 되어 있습니다. 5, 6까지 맞죠? 그러면은 FA랑 FB가 이제 곱해져서 0이 돼야 된다. 그럼 이제 0이 되려면 이제 뭐 2랑 5는 아니겠죠. 얘네들 중에 이제 되는 건데, 그죠? 그러면 이제 FA 곱하기 FB가 있는데 얘네 곱해서 음수가 되는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FA가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이제 3일 때랑 4일 때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FB가 마이너스가 되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 4, 4, 8이죠. 8. 답은 이제 9분의 2. 와, 뭐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문제가? 이게 터프야? 그죠? 맞았어 이건? 네, 맞았어요. 어때? 어떠냐? 재유야? 어렵지 않지?
어려워? 이게 어렵다고? 그리고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2차 함수 문제를 푸는데 그래프를 안 그린다. 이거는 완전 이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그지? 44번 볼까요? 아까 고민 되게 많이 하던데. 뭐 이런 문제가 사실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지. 그지? 뭐 간단하게 이제 풀 수 있고, 이제 세상의 부부가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갔다. 6명이 또 이제 귀찮게 6명이야. 좌석이 8개인데 좌석 중에서 임의로 한 개씩 선택해서 앉을 때 부부끼리 같은 열에 이웃해서 앉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부부가 쌍인 거죠. 맞아요. 한 쌍인 거죠. 이웃해야 되고 같은 열에 있어요. 그치? 세 쌍의 부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A 부부랑 BB 부부랑 CC 부부랑 이렇게 세 쌍을 여기에 딱 냅둬야 돼. 일단 전체 경우부터 한번 볼까?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경우는 어떻게 돼요? 8P6은 아닌 것 같아. 뭐 8P6이죠, 그죠? 왜 8P6이 아니지? 8P6이잖아. 8개 좌석 중에 6개 선택해서 그냥 나열하면 되니까 8P6이 이제 전체의 경우입니다. 8P6. 자, 8P6은 8, 7, 6, 5, 4, 3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실제 구하려는 경우의 수만 구해주면 돼요. 맞아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앉아야 돼? 이렇게 앉아야지. 일단은 뭐 여기에 만약에 두 쌍의 부부가 앉는다면 이렇게 앉아야 되겠고, 여기서는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해돼요? 맞아요? 뭐 경우는 이제 쉽죠.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두 쌍이 앉는 경우랑 여기에 한 쌍이 앉는 경우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한 쌍이 앉는 경우랑 여기 이제 두 쌍이 앉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그쵸?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차피 경우는 똑같기 때문에 일단 2를 곱해줄게요. 2를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경우를 하나 해서 이제 2를 곱하면 되겠죠. 이 경우를 이제 구해요. 2를 좀 이따 곱하고. 자, 여기 일단 두 쌍을 안 쳐야 됩니다. 두 쌍을 안 치려면은 딱 두 가지밖에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세 개의 커플 중에 두 명을 일단 끄집어 와야겠지. 맞지? 그래서 일단 삼시를 조져요. 네, 삼시를.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AA가 오고 여기가 이제 BB가 왔습니다. BB가. 맞아요? 그럼 일단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근데 2를 얘네들도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맞아? 2를 또 곱합니다. BB도 자리가 바뀔 수 있어요? 여기도 또 2를 곱합니다. 맞죠? 그럼 이제 밑으로 넘어가 볼까? 그러면 이제 C만 남았는데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3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C가 이렇게 앉았어. 그럼 얘네들이 또 자리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또 2를 곱해. 야, 그러면 이제 끝났다. 응? 근데 이제 어차피 이 경우도 있고 이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또 2를 곱해줘야겠죠? 그지? 여기다 또 2를 곱해준다. 그래서 이제 4, 4 없애고 3, 3 없애고 2, 2, 2, 8 없애고 3 이거 없애고 그래서 이제 70분의 1이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요. 70분의 맞아? 이해돼요? 경우를 좀 잘 나눠봐. 니네가 하는 게 맞는 거지 뭐 이렇게 의심을 하지 마. 아직도 경우의 수가 부족한. 많이 푸세요. 여기 확률을 풀다 보면 경우의 수도 같이 늡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한번 볼까요? 51번. 51번. 자, 1부터 9까지 임의로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선택해서 4자리 수를 만들 때 이제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 수. 야, 짝수래. 한번 보자. 자, 4자리 수를 만들어. 하나, 둘, 셋, 4개를 만들어요. 어머, 이걸 안 차고 했네? 근데 목소리는 들어갔을까? 자, 4개를 만듭니다. 4개를. 맞아요? 4개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줍시다.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죠? 몇 가지? 응? 전체 경우 몇 가지? 9p4 맞죠? 9p4 전체 경우 9p4 9p4는 9, 8, 7, 6 이렇게 이제 4개 맞아요? 4개 자 근데 100의 자리 숫자의 합이랑 10의 자리 숫자의 합이 짝수가 돼야 돼. 이 두 자리죠? 맞아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짝짝과 홀홀 그렇죠. 짝수 나오고 홀수 나오는 두 가지의 경우가 생겨요. 맞죠? 두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해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짝수부터 들어가자. 일단 여기 두 개 선택해서 좀 나열을 해줘야 될 것 같아. 1부터 9까지 총 9개니까 여기서 짝수가 몇 개예요? 4개죠. 4개. 2, 4, 6, 8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나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P 갑니다. 4P 여기 됐습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이쪽은 어떻게 선택해 줄까? 이쪽은? 어떻게 선택해 줄까? 응? 왜 5P이죠? 여기는 무조건 홀수만 와야 되나요? 짝수 올 수도 있잖아. 그럼 나머지 7개 중에 뭐 2개 선택해야지 뭐. 2개 선택해서 나열해줘야지. 무조건 홀수만 와야 되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조건을 잘 봐야지. 더하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홀수 중에서 2개 선택합니다. 이제 5P 선택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7개 중에 또 2개를 이제 선택을 해줘요. 2개를 선택해서 나열까지 해주죠. 맞죠?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7P는 76이니까 약분 치고 9 곱하기 8분의 4P는 이제 12 얘는 20이니까 얘는 32 이렇게 되겠죠. 32 8로 나누면 이제 4가 되니까요. 이제 답은 9분의 4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이제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돼? 응. 많이 풀어서 좀 감을 익히셔야 됩니다. 됐어요? 이해돼? 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우리 열심히 하면 3등급은 맞아야지. 그지? 기말 100점을 목표로. 자, 수영도는 문제 아니야? 수영도는 일일이 하는 거, 가지치기. 그지? 수영도 하나만 좀 같이 풀어볼까? 수영도는 뭐. 근데 이거 문제 뭐 한번 볼게요. 1, 2, 3, 4의 번호가 각각 하나씩 적힌 4개의 상자와 4개의 공이 있다. 각 상자마다 공을 임의로 하나씩 넣을 때 각자 적힌 번호와 이제 상자 안에 적힌 번호가 어느 하나도 일치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전체 경우를 일단 구해야겠죠? 맞아요? 전체 경우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1번이 적힌 상자와 2번이 적힌 상자와 그리고 3번이 적힌 상자와 그리고 4번이 적힌 상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1번 공과 2번 공과 3번 공과 이제 4번 공이 있는데 맞죠? 맞아요? 그럼 일단 나올 수 있는 이제 여기를 분배할 텐데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는 몇 가지야? 얘들아? 이걸 고민하나? 왜 4패? 24가지. 이걸 고민하고 있나? 4패. 응? 이거를.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적힌 번호가 어느 하나도 일치하지 않을 확률은 뭐 해보면 되죠, 그냥. 여기에 이제 2번이랑 3번이랑 4번이 들어갔을 때 2번부터 이제 하나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이 들어갔으면은 이제 1, 3, 4가 들어가야 되는데 2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3, 4가 다 들어갈 수 있죠. 그지? 맞지? 그럼 이제 2, 1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4랑 들어가고 3이 들어가면 되겠지.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 3이 들어갔으면은 이제 1, 4가 남는데 여기 무조건 4, 1이 들어가줘요. 그치?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1이랑 3이 들어가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지? 그래서 총
이제 9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런 그림을 보고 수형도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제 24분의 이제 9를 선택하시면 되고 3으로 나눠주면 이제 8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수영도는 그냥 일일이 하는 거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잘 나오지도 않고. 그럼 이번에도 이제 몇 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제 461번, 461번이랑 이번에도 이제 467 그리고 473 그 다음에 이제 가위바위보는 넘어가고 조합으로 넘어가서 494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분할은 또 꼭 풀어봐야겠죠? 501번 이렇게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함수 쪽에서 하나 해볼게요. 이제 함수 쪽에서 하나 해볼 건데 함수는 540번. 자, 540번까지. 이게 총 6문제 한번 이제 풀어보시고 한번 피드백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뭐? 상상 음. 그냥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니까 마찬가지니까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겠지. 근데 좀 의심스러우면은 해보면 돼. 그냥 3이면은 1, 2, 4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1, 4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3, 1이 들어갔으니까 2, 4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4, 2밖에 이제 못 들어가고요. 그치? 3, 4가 들어갔으면 1, 2가 들어가야 되는데 1, 2 들어가는 경우랑 2, 1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4번도 똑같이 해보면 세 가지 나와. 보통 이제 수영도는 여기 세 가지 나오면 그 다음 것도 다 똑같아. 그래서 좀 의심스러우면 해보면 되는데 뭐 굳이 해볼 것까지는 없고. 보통은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아요. 한번 저희 풀어보세요. 자,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467번. 뭐 초반에는 이제 별로 어렵지 않았죠. 467번이 아닌데. 61번. 그렇죠. 원형으로 나열한대요. 그치? 여기 6개의 숫자를 이제 원형으로 나열한다. 그럼 일단 뭐 전체 경우의 수는 원순열이지, 그치? 5패. 근데 이제 짝수랑 홀수를 번갈아 가면서 나열한다. 이거 뭐 남녀 번갈아 가면서 나열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뭐 홀수를 먼저 나열을 하고 2팩이죠. 나머지는 3팩으로 이제 이렇게 해주면 이제 답은 이제 10분의 1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요 정도는 이제 우리 뭐 충분히 이제 맞추실 수 있었을 거. 자, 467번은 이제 뭐 자주 등장하는 이제 문제인데 경우를 잘 이제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5개의 숫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A, B, C를 선택을 한다. 그럼 5 곱하기 5 곱하기 5죠. 뭐 이 정도까지는 다 이제 예상했을 거고 125분의 전체 경우. 그럼 우리는 이제 요거를 이제 짝수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 짝수를. 그러면 이제 어떤 두 개의 숫자가 더해져서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짝짝 아니면 홀홀이죠. 그러면 이제 A가 짝수가 되는 경우, 그럼 얘도 짝수가 돼야 되니까 경우가 엄청 많죠. 짝, 홀, 홀, 짝, 짝, 짝.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생기겠지.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짝수가 되니까 짝수끼리 더해서 짝수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홀수인 경우. 그럼 얘도 홀수해야 되는데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다 홀수일 수밖에 없어. 그지?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짝수가 몇 개예요? 2개고 홀수는 3개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얘도 2 곱하기 3 곱하기 2.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얘는 3의 세제곱. 자, 그래서 얘는 12개, 12개, 8개, 27개 이렇게 나와요. 맞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얘가 32개고 여기가 27개니까 이제 답은 이제 59개다.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제 풀 수 있죠. 됐죠? 경우만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경우만 정확하게 나눠주시면 중복 허용하는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이제 문제 풀 수 있어. 그래서 2번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왜? 어디서 틀렸어? 60이 나왔지. 그러게. 너는? 짝짝구를 못 찾았어. 경우를 잘 나눠야 돼. 너네 경우 나누는 연습을 좀 해. 응? 경우만 잘 나누면 그 다음은 뭐 충분히 이제 풀 수 있는데. 자, 73번 볼게요. 73.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죠. 일단은 이제 6명을 발표 순서를 정해야 돼. 그럼 이제 일단 이제 전체 경우는 6팩인 거는 뭐 다 아시겠죠? 전체 경우는 6팩. 근데 여기서 F랑 AB가 먼저 F가 AB보다 먼저 발표해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같은 걸로 두죠. 맞아? 이 같은 거랑 그다음에 이제 C, D, E 이제 요를 이제 나열을 해요. 맞죠? 그래서 얘는 이제 6팩을 이제 3팩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그지?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열이 돼서 뭐 이렇게 됐다 치자. 그럼 일단 F가 제일 먼저 해야 되니까 F는 여기가 맞죠. 그럼 A, B를 여기다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인지 모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A, B랑 여기서 B, A만 순서를 좀 바꿔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 2를 또 곱해줘야 돼.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3분의 1이죠. 얘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면 3 남으니까 답은 3분의 1. 경우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94번은 안 해도 되죠? 3개 나오지? 나왔어, 유성? 나왔어, 민성이? 좀 풀었어요. 이거는 쉬우니까. 자, 우리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들 딱 2문제 나왔습니다. 501번. 501번. 자, 어느 학교 체육대회에서 2인 삼각 이어달리기 반대표 3명, 여자 3명 뭐 이렇게 2명씩 세개조를 만드는데 3개의 조가 모두 남자 1명과 여자 1명.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하겠습니다. 됐어요? 전체 경우의 수. 전체부터 우리 좀 해결을 해주죠. 전체 경우. 이거 너 나한테 엄청 많이 물어봤던 거 아니야? 전체 경우 한번 볼게. 일단 6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2명, 2명, 2명씩 나눠주는 게 전체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62 곱하기 4명 중에 2명, 2명 중에 2명 하고요. 여기 3팩분의 1을 해줘야 되죠. 맞죠? 왜? 해줘야지. 안 해줘? 민성아, 이 선생님이 3팩분의 1을 왜 해준다고 했지? 왜 해준다고 했어? 300분의 1을 왜 해줘야 돼? 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맞아? 야, 여기서 300분의 1을 왜 해주냐고? 왜 해주지? 조를 모르니까 얘네 조는 다 똑같아. 야, 잘 봐. 예를 들어서 여기 A, B가 선택이 됐어. 6시 2에. 여기는 CD가 선택이 되고 얘는 EF가 선택이 됐다 치자. 예를 들어.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다가 6시 2를 선택할 때 여기 CD가 선택이 되고 여기 두 번째 AB가 선택이 되고 그리고 여기 EF가 선택이 될 수도 있어. 맞아? 어떤 경우에는 여기는 CD가 선택이 되고 여기는 EF가 선택이 되고 마지막 EC에서 AB가 선택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나열하는 경우 6가지가 나오겠지. 근데 얘네들이 다 어때? 어쨌든 다 똑같은 조잖아. 중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조가 구분이 안 돼 있을 때는 무조건 3팩분의 1을 해줘라. 겹치니까. 맞아요?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많이 써요. 함수에서도 진짜 많이 씁니다. 자, 이게 전체 경우예요. 전체 경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제 15에다가 6에다가 1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약분 치면은 얘는 15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전체 경우예요. 자, 전체 경우가 15개. 자, 근데
이제 그 어떤 사건을 이제 구하셔야 되냐면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으로 무조건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이 조가 두 명씩 나눌 건데 여기 이제 유성이랑 재휘랑 민성이 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맞아? 한 명씩 나눴어. 그럼 얘네들을 여기다 나누는 경우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지. 조가 다 똑같은데. 그럼 여자애들만 이쪽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몇 팩? 3팩. 그죠? 그래서 15분의 6이다. 그래서 3으로 나누면 이제 5분의 2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죠? 이제 3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분할, 여기 이제 유형 13번은 별표를 100개 치셔야 되고, 분할을 이용한 확률, 특히 이 분할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분할은.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40번인데 자,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함수가 이제 f. 자, 1, 2, 3, 4가 있고요. 자, 이쪽으로 1, 2, 3, 4가 있습니다. 자, x에서 x로의 어떤 함수를 우리가 따져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맞아요? 자, 전체 경우부터 구할까요? 함수의 전체 경우는 4 곱하기 얘가 갈 곳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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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니까 4의 4제곱입니다. 그죠? 4의 4제곱이고 자, 이 경우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어디서 되게 많이 봤죠? 요번에 니네 중간고사 때도 나왔고 자, 어떤 경우에서 빼면 돼요? 이 경우에서 이제 뭘 빼주면 돼? 같은 경우를 빼주면 되죠. 맞죠? 맞아요? 같은 경우를 빼주면 되죠. 맞아요? 이해돼? 자, 그럼 민성아 이건 어떻게 하죠? 이거 뭐예요? 4, 4, 뭐? 빨리 얘기해. 4H4 중복해서 4개를 선택한다. 자, 빼기. 자, 재휘야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 이 경우? 이걸 왜 다 해봐? 중복조합인데 이거 하나라고 두고 4개 중에 몇 개만 선택하면 되죠? 3개만 선택해주면 되죠. 중복 4H3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죠. 그럼 이제 64분의 얘는 이제 몇이야? 7C4죠. 7C4에서 얘는 이제 몇입니까? 6C3 이렇게 이제 빼주면 되죠. 7C4는 뭐죠? 35인가? 64가 아니라 256이죠. 7C4는 뭐죠? 35죠. 35에서 20을 빼면 얘는 이제 15가 됩니다. 그죠? 256분의 15니까 답은 이제 1번으로 이제 체크해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왜 하냐고. 그러니까 이거 뭘 어떻게 그냥 한다는 거야?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별로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어떻게 한 거야? 그거. 이 경우? 이거를? 아니 그냥 2랑 3을 정해놓고 2랑 3을 정해놓고 그러면은 얘가 1, 2, 1, 3, 1, 4 그다음에 2, 3, 2, 4 그다음에 3, 4 그래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3개 나오지 2, 3, 4 여기는 하나 나오고 얘네들 곱하면 이제 3가지 나오고 여기는 2가지 여기 1가지니까 얘 2가지 나오고 얘는 1가지 나오고 맞지? 여기서는 이제 2가지 2가지랑 여기 2가지니까 이제 총 4가지 나오고 맞아요? 여기는 2가지 1가지니까 2가지 나오고 여기는 이제 3가지랑 1가지니까 여기는 3가지 나오고 6개, 15개 나오는데 이렇게 해도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숙제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 계속 이제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확률은 경우의 수만 잘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경우의 수를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유형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